오버더탑 코멘트 10월 14일 건강이 우선. 안녕하세요.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한 의학 저널에 따르면 인기 있는 여드름 클렌저인 프로액티브에서 발견된 벤젠의 양은 100만 분의 1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양의 18배였다고 합니다. 또한 100개가 넘는 여드름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약 3분의 1이 강력한 발암 물질의 높은 수준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 있는 프랑스 생수 브랜드인 빼리에는 규제기관이 물의 공급처에서 미량의 배설물과 살충제를 발견한 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빼리에와 모회사인 레슬레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사와 미국의 일라일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체중 감량제와 유사한 버전을 복용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노보노디스크의 과학자들은 한 의학저널에 심사평가를 거친 연구를 발표하여 모방 제품과 자사의 제품 간의 주요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총 16가지 모방 주사제를 테스트했으며 이런 약들은 다양한 약국, 원격 의료회사 및 의료 스파에서 공급하는 모방 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회사 제품이 테스트가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방 제품에는 불순물과 잠재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방 약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주장하는 것보다 효능이 상당히 낮았으며 일부는 미국 규제기관에서 금지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차이가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규제기관에게 모방 약품에 대한 강력한 평가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릴리의 복제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최대 10억 달러, 1조 3,540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원격 의료회사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약품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테스트도 하고 또한 분석서를 볼 수 있게 허용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약국에서 모방 약품을 이용해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 노보노디스크사나 일라이릴리는 모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생산량을 늘렸고 최근 미국의 FDA는 일라이릴리의 약품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모방 약품의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성인의 5% 미만이 최신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의료당국은 올해 코로나의 면역률이 작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작년에는 미국인의 23%만이 업데이트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무관심에 우려하고 있으며 미시간 대학교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미국 성인의 절반이 이번 가을에 새로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9월 20일 현재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시장의 56%를 점유했고 모더나가 41%를, mRNA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백신인 노바백스는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때는 백신이 무료였지만 이제는 백신이 무료가 아니라는 것도 사람들이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미보험자와 저보험자에게 150만 회의 무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는 미국 정부의 프로그램이 올해 8월 말에 마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계나 의료계에서는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함께 맞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